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6월 10일, 복지국 6월 11일, 환경국 6월 12일,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6월 13일,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국제국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문화국제국장 김재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혜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은 부서별 공통 요구자료 각 19건, 부서별 요구자료 총 33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요구된 감사자료 중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4쪽 문화국제국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제29쪽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누림 기회 증진입니다. 평택 문화원을 통해 대보름 행사 등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평택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향토사 발간 사업 등 지역문화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다리 문화촌 전시실 운영으로 지역작가의 전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형물 설치 사업을 통한 볼거리 제공 등 웃다리 문화촌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시립 국악 관현악단 창단과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명품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평택한 마린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연습실과 사무실을 조성하였으며 감독 1명과 상임지휘자 1명을 채용하였고 단원은 다가오는 6월 17일 채용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하반기 창단과 함께 창단 연주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사업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문화예술인 인턴 사업을 추진 중으로 4월에 7명을 선발하여 6월까지 근무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술제, 평택예술제, 합창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평택예총, 평택문화원, 평택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일상에서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주요 문화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 아트센터는 22년 10월에 착공하여 5월 말 기준 2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대공연장 골조 공사 진행 중으로 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팽성읍 신대리에 건립 중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말 기준 7%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하층 주유구주부 타설 진행 중으로 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모두가 누리는 공립박물관 조성입니다. 박물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연구하고 전시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평택박물관은 23년 7월 건축설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4년 4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5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안재훈기념관은 24년 5월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해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25년 공유재산 심의,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26년 건축 설계를 실시하여 27년 공사 착공하고 28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조 한미소통과 연대를 통한 상생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어우르는 상생의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지휘관 간담회, 신년 할애회, 한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1월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 방향과 한미 평택시 주한미군 간 상생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4회 평택국제평화안보포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이전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128페이지 함께 어우르는 한미호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평택 시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굿네이버 프로그램은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체 14개 사업에 1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 댄싱 카니발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젊은 문화의 거리, 리빙 101, 평택 인사이트, 펀티비티 취미 클래스 4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평택시 주한미군 간 우호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주한미군 우정의 날과 한미 어울림 축제를 연계 추진하는 등 굿네이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조 우호교류 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상반기 샤먼 시민 마스야마시와의 마라톤 교류, 베트남 땅키시 대표단 평택시 내방 등 우호교류 도시와의 실질 다각적 교류를 통해 국제 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크로아티아 폴라시와의 우호교류 협의서 체결 예정이며 일본 마스야마시와의 20주년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우호교류 도시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0조 효율적인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체 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약 4만 5천여 명의 주민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4년도에는 약 4만 8천여 명의 주민에게 13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지 범위 확대 및 감액 기준을 삭제하기 위해 군소음 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추진입니다. 우리시 반환 예정 공여지는 CPS 훈련장 8만 3천 평, 소총 사격장 1만 2천 평으로 CPX 훈련장 등 공여구역 조기 반환은 현재 수파 환경분과위원회 환경평가가 진행 중으로 연내 환경평가 및 합동의 반환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군용비행장 주변 방어미설 설치 사업입니다. 방어미설 설치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 656억 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및 아파트 4,754개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2024년 송북토 3위기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관광과 소관입니다. 217조 평택고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착수하여 전체 보상 대상자 기준으로 98.5% 협의 완료하였으며 추가된 지작물을 포함 미협의자 11명에 대한 보상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말에 지작물 철거 공사를 시작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 등 원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호 관광단지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팽성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 안정리와 객사리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관광특구 지정 필수 보완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휴양오락시설 도입으로 팽성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였으며, 둘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2024년 4월 30일 경기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및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팽성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비지정 유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유산 검토 대상 문화유산 24건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24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비지정 유산에 대한 심화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지정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여 평택시 고유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220조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및 종교단체의 소통 강화입니다. 평택농업 및 평택민요 등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지원, 교육 프로그램 공연, 기능부유자 작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보존의 사무국 운영 지원 및 정승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평택거북놀이, 지영이 기념사업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종교단체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평택 시티투어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택 시티투어는 평택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비정기 투어 1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운행하였고, 진위향교 선비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테마 코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미군 부대 항만 안내선 등 평택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색적인 외관의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여 버스 탑승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평택에서의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32조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남부 3개소, 북부 3개소, 서부 6개소 등 총 12개 사업에 총 3,0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죽백도 일원의 2,752평 규모로 조성 중인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은 177억 원을 투입하여 팽성읍 신대리 일원의 성인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내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층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2층 레프트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홍원리 일원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1,172평 부지에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안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신대레프트공원 확장 공사,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서부 공설운장 개선 사업 등 8개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5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확대, 초등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한 학교 운동부 지원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K4 리그 지원, 직장운동부 육성을 통한 엘리트 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46조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민간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또 긴 레이스가 시작을 하는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좀 조치 현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제문화국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현원이 78명으로요. 문화예술가 2명이 결혼이 있습니다. 그 시간 선택제 1명이 이게 그 휴직을 들어갔고요. 1명이 지금 아마 1명은 7월 중에 저기 1명이 채워져서 1명만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24년도하고 우리가 과라든지 팀이 변동의 상황이 있습니까? 특별히 변동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직 개편되면서 일부 뭐 그 문화예술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옮겼고, 이제 실은 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팀이 뭐 재편성되고 또 팀이 또 합가가 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없나 한번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한무이 국제교류과에서 우리 방음창 사업이라든지 군소 문제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따로 다루지 않고 그 과가 없어지고 우리 한미 국제교류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월 1일자 한미국제교류과에 와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작년 9월에 그 주민 지원과가 같이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 9월에 이제 그 과 한 팀으로 합의돼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면서 솔직히 좀 그 당시는 작년은 하반기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예, 솔직히 정리도 마무리가 더 어렵듯이 여러 가지가 용어도 솔직히 생소했고, 뭐 국방부 뭐 이런 상대하는 이런 업무다 보니 주한미군 상대하는 거 여러 가지 뭐 반환 뭐 승인 절차 이런 게 잘 아시는 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는 과정에서 뭐 물론 그 동안에 잘 그 챙겨와서 뭐 큰 매뉴얼에 움직였지만 실제로 또 한 팀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축약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뭐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좀 되는 그런 추진 사항인데 좀 힘들더라도 뭐 열심히 뭐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업무가 아직 우리 군소음 보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방음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그 또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군소음 보상이 방음창 사업이 종료가 아니라 새롭게 또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국적결에서 한미협력이라든지 국제교류, 뭐 군소보상, 지역개발 지원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다루고 이렇게 과를 다루고 있는데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좀 과한 업무를 해서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업무 분야, 업무량을 각 과별로 잘 파악을 해서 다음 조직 개편이 되면 잘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봐서 혹시 업무가 미진한 게 있다고 그러면 인원 보충을 하든지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인력 현황에 보면 우리 학예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예사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 관광과에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학예사 같은 경우 우리가 실은 선발을 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예사가 선출이 되는 건지. 네,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예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제 그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기제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무 자체가 박물관, 미술관, 안재홍 기념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 학예사가 있어야 또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때 그 통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학예사 선발은 경기도 인사과에서 일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시에다 실은 선발 인원을 쉽게 말하면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선발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해서 무슨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는 건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7월에 임용 예정인 한 명은 그동안 근무하던 그 학예사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시에서 경기도에 한 명 선발을 요청을 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경기도에서 심사를. 임기제도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뭐 경기도에 문의를 하든 우리 학예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한 거 그런 것 좀 한번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또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실은 행감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가 좀 이 감사의 가장 하나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눈여겨 좀 들어볼게요. 우리 2023년도 행감 자료에서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찾아가는 이동 차량 버스킹이 있잖아요.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했고 25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시기에 각 일시 진행 예정임이라고 우리 조치 결과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아트 트럭을 도입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8,500여만 원을 들여서 아트 트럭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그 매년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제 하고 있는데 아트 트럭을 구입해서 지금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죄송한데 요 별도로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게 준비가 안 됐다면 내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기억하기는 아트 트럭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8,500만 원을 트럭 구입비가 아니라 행사 비용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정확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취지 내용은 이동이 편한 아트 트럭을 통해서 각 읍면동의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또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좀 조치 결과도 받아본 기억이 언뜻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있죠? 예술 단체로 현황은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 공모 신청을 한 단체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실은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뭐 공모라든지 그런 통해서 접수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는 현황으로 올리신 건가요? 우리 한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저희가 예술단체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올해 이제 그 공모 사업이나 이거 하게 되면은 신청 들어온 단체를 현황으로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이게 실은 공모로 선정이 된 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네, 신청한 단체. 그럼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단체예요. 우리가 지금 3페이지 보면 22년도에 86개, 23년도에는 102개, 24년도에는 98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현황이 어떻게 현황이 나왔는지 그게 예,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 공모에 선정된 네, 단체. 네. 이 부분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단체별로 보조금 내역하고 행사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오전에 좀 받아볼 수 있겠죠? 네, 네,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네, 네.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웃다리 문화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 웃다리 문화촌은 저도 수차례 요구를 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혹시 제시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 체험 활동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단연간 제가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웃다리 문화촌에서 체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문화원에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아보셔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웃다리 문화촌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실은 뭐 가능하다면 뭐 점심 이후에도 바로 좀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시할 때마다 그때마다 아마 체험 프로그램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정문화재 연구 용역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좀 언제 나왔나요? 분명히 용역을 전년도에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비정 문화재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비지정 문화재 말씀이신 거죠? 네, 저 2023년도에 3건을 용역을 했고요. 네. 금년에 이제 2건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도지정 문화재 7건, 그다음에 향토 지정 문화유산 17건 해서 24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구 영역 추진해가지고 도지정이나 뭐 향토 유산으로 저희가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과별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를 그냥? 지난주에 4개 과니까요. 네. 2개 과씩 끊어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통합적으로. 왜냐면 우리 문화국제국이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가 또 나올 수 있고 예술과장 질의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뭐 책자나 돼 있으니까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해도 네. 상관이 없겠네. 하여튼 다시 한번 울다리 문화촌에 대해 아까 그 자료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 결과 보고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 결과 보고서요. 울다리 문화촌 활용망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관련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험 활동 위주로 한번 물론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울다리 문화촌에 대한 그 실정에 맞게 좀 체험 활동을 많이 좀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개발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많이 협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지금 계획돼 있는 그 체험 행사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평택 시민예술대학 있죠. 이게 전년도 저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인원수비 날로 폐강이 되지 않도록 관내 아파트 단지 게시판들을 이용해 적극 홍보 바람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림톡하고 홈페이지니 뭐 게시대 등을 이용해 심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예술대학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네, 폐강이 되진 않았어요? 작년에 말씀 주신 그대로 저희들이 남부, 북부 그 문화회관 외에도 저단형 게시대라든지 읍면동에 그리고 평택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SNS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이건 뭐 전체 부서에 다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통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 관광과에서는 지난번에 달맞이 축제를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적사항에서 안전이나 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화장실도 더 늘렸고요. 그리고 안전 부분에서도 그 소방 인력이라든가 그 관리 요원들을 많이 더 배치를 해서 금년에 2월 축제 때는 전년도보다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 평가단을 좀 모집을 해갖고 예? 그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참고로 저희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행사를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 외부 시민들 몇몇 사람들 동원을 해서 행사가 끝난과 동시에 그런 거를 자료를 받아서 보고 형식을 갖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번에 저희가 관련 한미 축제를 끝냈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어떤 한류된 평가 내 자료가 있는 걸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재단 내에 지금 그 결과 내용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끝나게 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하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이제 민간 모니터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게 운영되는 것 같진 않아서요. 한번 좀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확대해서 자세한 모니터링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부서에서 우리 축제에 대한 행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데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면이 좀 축소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시민 평가단을 아니면 전문가를 좀 평해서 행사가 끝나면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게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은 예상을 집행하는데 차별화를 두든지 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검토 예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솔직히. 우리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평가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은 이게 실은 전년도 감사 결과가 아니에요. 2024년도 감사 조치 사항을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다 거짓이라고밖에 거짓 보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 예?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시민 평가단을 모집하여 공연 및 전시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해 오셨고, 향후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택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평가단은 30명 정도 하고 모니터링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전문가 의식을 좀 담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분명히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예정이라 그러면 벌써 2, 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점을 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행사라도 좀 해서 그 평가도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평택 시민이 아닌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단체들이 있나 봐요.
실은 그게 실은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 전문성이라든지 그 쉽게 말해 레벨이든지 그런 게 약해서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또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이런 예술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예술에 집중할 수 있고 퀄리티 높은 예술인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모할 때 저희가 이제 관내 그 예술 단체나 이거 그 공모할 때 저희가 이제 관내에 거주하는 인원이나 이런 게 몇 프로 비율인지 이런 거를 좀 기준에 넣거나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예술인들이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보존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다분히 있어요. 외부에서 안 쓰고 우리 시민만 쓴다고 하면 그래도 실은 공고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예산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후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조언해 주셨고요. 한 번 더 하시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지는 모르나 경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예상하는 것처럼 저희 평택시도 이제 세수 부족으로 보면 이제 참여 예산 제도도 이제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어떤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낭비 요인에 대한 것들을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평택시에 또한 특별히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한 전체 예산 금액 중에 한 20% 감액 추경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좀 행사가 잘 안 되는 거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일모를 시키고 또 새로운 행사도 또 이제 그 일모를 시킨 거 일부분 갖고 이제 또 새로운 행사도 좀 추진해 보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평가를 좀 해서 잘 안 되는 행사는 좀 줄이고 새로운 뭔가를 좀 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국제 쪽에 어떤 전반적으로 그런 낭비 요인이 있는지 정비를 좀 해봐 주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0.86%예요. 전체 예산에서 2022년도 비해서는 0.1%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평택시 63만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총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정확히 프로테지 말씀드리는 좀 그럴 것 같고 저희 평택시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도시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도시개발 분야나 이런 쪽에 이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또 복지는 뭐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뭐 복지 분야는 이제 예산이 필요한 그 부분은 거의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 평택시도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쪽에 점차 더 예산이 확대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다만 뭐 몇 프로라도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인 지자체에 보면은 문화예술의 체감도가 높은 데는 보면은요 5%까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 데에 비해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의 문화예술의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그럼 향후 이거를 어떻게 몇 프로까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건지. 그러면 그러한 세수는 들어진다고 예상을 되었을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실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뭐 당장 몇 프로 늘린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를 해봐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다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목표를 세우셔야죠. 몇 프로 어떤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세수는 적어지는데 문화예술의 향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더 갈급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그런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평택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셔야죠. 우리 국제국에서는 우리 문화국제국에서는 그럼 그 예산의 수입이 적다라고 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계속 삭감을 하고 그럼 삭감한 만큼의 다른 신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했을 때 그럼 예산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럼 그 대안으로 우리 평택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ESG 경영에 의해서 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메세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행정적으로 기업에서 우리 문화예술에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그 회사, 그 기업한테 할 것이라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그러한 계획안을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고 니들을 좀 요구사항들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한 대안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의 방법은 연구하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재정 부족한 거에 일환은 이제 메세나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평택시에서도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경동보에서 이제 메세나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도 하고 했는데 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만 내년에는 뭐 조금이라도 더 기업이 그 메세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또한 연구와 또한 개선 사항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총 예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따로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 봤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23년도입니다) 최근 3년 거를 했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의 행사를 한 게 있어요. 교육을 한 게 있고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평택시 지회에서 했는데 이 지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이 지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에 어떤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장애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쪽 어느 내용을 말씀하신지 지금 확인. 23년도 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23년 저희가 결산 감사이기 때문에 23년도 5월부터 11일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배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해 체육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술하시는 분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해주시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깊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보면은요, 그 사업에 있어서 보면 제4조에 보면 시행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행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실행을 하고 이 근거 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시행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러한 장기적인 시행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 장애인 문화 예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너무 미약하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에 대한 장애인 분들이 봤을 때 전 정말 부끄럽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행복했을 때 비장애인들은 더 행복하고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평택시에서는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모든 사업을 했다라고 봅니다. 검토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다 예정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재단 쪽에서 예,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되는 걸 제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그냥 그 지금껏 단체에 있던 것을 쭉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재단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한 지금까지 재단이 생기기 이전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이 생기고 재단에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 영역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영역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등록돼 있는 문화예술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사각지대에 놓인 등록되어 있지 않는 문화예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용역비가 좀 커야 될 걸로 봅니다. 그냥 정비만 해서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 어떤 명분이나 할 어떤 그 한 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영역을 주면 제대로 해야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지금 연구 용역 하는데 담을 수 있는지 최대한 좀 보완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국장 최선장님께 좋은 질문 감사드리는데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오늘 문화예술과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 행감을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과에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던 거를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재단하고 얘기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못한 거를 이제 재단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해야 되겠죠. 맞죠? 네, 꼼꼼히 챙기셔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예, 드립니다.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좀 충실히 담겨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인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그 대관하기가 공연 대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간담회도 이제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관이 힘들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한 대관에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문예관의 대관만 몰리는 것도 왜 몰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부 북부가 있는데 그럼 그러한 대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대관 업무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대관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의원님 여쭤보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행감 질의 내용이 또 별도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도 있고 그래서 최선자 의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 대관은 그 문화재단에서 듣는 걸로 할까요? 근데 제가 짧게 짧게 좀 제가 부탁을 짧게 드릴게요.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관 관련해서 평택 지역 예술인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개월간 관내에 60만 이상 대도시의 재단 실제 대관하는 분들하고 그걸 현장 방문을 해서 취합한 결과 대관에 관해서 문제가 없는 데는 없지만 최근 왜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대관 관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몇 가지 이유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기획 공연이 과거에는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대규모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 공연을 재단에서 1년에 한 20여 차례에서 30여 차례 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연은 한 2, 3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설치부터 철수까지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대관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여 개 단체 이상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갈수록 대관을 원하는 예술단체는 많아지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그 대관이 되지 않고 빈날이 많습니다. 그 빈날이 아직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한 7, 80% 정도 대관이 되는데 그 남은 20, 30%는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대관이 어렵지만 안 하는 이유가 남부의 금요일, 토요일을 선호하는 단체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관이 빈 날짜가 있음에도 그날은 원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서 빈 날짜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 신청해서 안 되신 단체들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지금은 대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에 사용이 경합이 되었을 때 국가나 자치단체 문화행사 우선 그 조항 외에 다른 조항들은 굉장히 모호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행사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것들 때문에 대관 심사에 대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승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간담회나 이런 걸 거쳐서 문화재단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대관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리 하려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향후 정말로 대관하기가 앞으로도 굉장히 문화 공연은 많아지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조례 근거 하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단체나 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공연 대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신규는 굉장히 대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단체에서 오해를 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서부 쪽이나 뭐 북부 쪽이나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한 대안을 좀 규정을 좀 마련을 좀 참고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민대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예술대학에 왜 활성화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게 시민대학 지금 운영되는 주제나 이런 게 이게 여러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전문적으로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 위주로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좀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주민자치에서도 좀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러다 분산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시민예술대학에는 어떤 전문성 있는 강사님들께서
정말 내가 취미 외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제국에서는 그 강사분들과 예총과 그러한 그 예총에서 시민예술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과 그래서 졸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전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시민예술대학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서 예총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총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건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예술대학을 졸업한 데이터도 없어요. 몇 명이 졸업했는지도 없어요. 그 자료도 없습니다. 예총 사무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의 수도 모르고 데이터 자체도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시민대학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책을 연구하셔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안으로 졸업생들이 몇 명이 졸업을 했고 그러한 졸업생들이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지금 현재 평택시 관내 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지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일부는요. 8명 이하가 되면 폐강이 되지 않습니까? 모집이 안 되면. 각 과마다 다르지만 어느 한 과는 14명도 되고 15명도 됩니다. 8명을 딱 정해놓다 보니 그 이전에는 강사분들이 15명, 20명 되면은 그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강사분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연기를 해서 많이 이제 그 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8명으로 딱 제한을 해놓으니까 10명까지 하고 그 이후에 오고자 하는 과에서는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그러한 것을 제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강사분들은 그냥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을 해요. 그럼 10명이 이상 되는 과에서는 13명, 14명 되는 그 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이. 그럼 3시간도 하고 3시간 반도 강사님이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의 강사료밖에 안 받습니다. 1시간에 4만 원씩. 저는 전문 강사가 4만 원씩 받는 것도 저는 택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오시는 분들이 13, 14명인데 2반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추가해서 하는데 그 추가에 대한 시간 강사료도 받지 못하고 한 반을 더 늘려달라 할 때 한 반도 더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지원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활성화를 더 축소시키고 시민대학을 없애지 않으려면은 앞으로 이것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깊이 있게 의논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선재 의원님. 다음 남은 질의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최선재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행사 축소보다도 좀 구분을 해서 활성화시킬 방법, 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한 20분 하고 식사 가시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